지금은 2025년 9월이죠.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우리 사회를 떠받칠 새로운 인력이 정말 시급해졌어요. 바로 요양보호사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2025년 최신 정보로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2025년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답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정답은 바로 이 숫자 7만 5천 명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불과 2년 뒤인 2027년이 되면 이만큼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질 거라는 예측이에요.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죠. 와, 7만 5천 명이라니. 이건 그냥 일자리가 좀 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분야에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고령 사회가 왜 새로운 기회가 되는지 알아보고 또 요양보호사의 솔직한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전문가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서 똑똑하게 살아남는 방법까지 전부 다뤄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이 거대한 변화가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는지, 왜 지금 요양 전문가가 이렇게나 많이 필요한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여기서 핵심은 속도입니다. 속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빠르게 늙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분들을 돌볼 사람은 턱없이 부족해진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요양보호사는 그냥 직업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아주 필수적인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마냥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직업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보람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현실적인 문제 역시 돈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어디서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 급여 차이가 꽤 큽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일하면 월급이 210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로 안정적인 편이지만 그만큼 노동 강도가 높을 수 있고요.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요양은 보통 시급으로 받는데 한 12,400원 선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 가족을 직접 돌보는 가족 요양은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서 월 70만 원을 넘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많이 필요한데 아직 그에 대한 보상은 좀 아쉬운 게 현실인 셈이죠. 그런데요, 돈 문제보다 더 힘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소모죠. 현장에서 일하는 한 요양보호사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근무 시간 내내 울 때가 많아요. 돈만 밝히는 괴물들이 운영하는 보람 없는 일이에요. 물론 모든 곳이 다 이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열악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전문 요양보호사로서 어디까지가 내 일일까요? 이 선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한 분을 위한 위생관리, 식사 준비, 거동 보조, 또 말벗이 되어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요, 그 가족 전체의 집안일을 해주거나 가족들 밥을 차려주는 것, 또 주사나 석션 같은 의료 행위, 가족의 개인적인 심부름은 명백히 업무 범위 바뀝니다. 이 경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전문가로서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자, 이런 현실을 모두 알았음에도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2025년 지금 전문가가 되는 가장 정확한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요양보호사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죠. 요양보호사는요,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께 신체 활동이나 인지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공인 전문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가사도우미와는 완전히 다른 전문 직업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전문가가 되려면 딱 3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첫째,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이게 2024년부터 기준이 강화돼서 지금은 이론, 실기, 현장 실습까지 전부 합쳐서 총 32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둘째, 이 교육을 다 받으면 국가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붙고 나서 내가 사는 지역시청이나 도청에 신청해서 정식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끝입니다. 여기서 특히 알아두셔야 할 게 시험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예전처럼 종이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부 컴퓨터 기반 시험, 그러니까 CBT로만 치러집니다. 너는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데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국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습할 수 있는 공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걸로 충분히 연습하고 가시면 되니까 시험 전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자격증도 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하게 일하는 법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업무 범위를 넘어가는 부탁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내가 소속된 센터에 바로바로 알리고 소통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도 정말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나는 전문가라는 사실을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가 내 경력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센터는요, 소속된 요양보호사를 지지해주고 보호해줘요.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큰 시설이 더 체계적이고 기회도 많을 수 있겠죠? 처음 일자리를 찾을 때 업무 지침이 명확한지, 또 보호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중간에서 잘 해결해주는 곳인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당신의 가치는 다른 누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으로 스스로를 대하세요. 나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진짜 프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이 돌봄의 가치, 과연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정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